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보건임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 팀입니다. 임용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보건임용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그리고 또 그 문제를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저희 팀이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선생님들 그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얼마나 적중했는지, 또 적중이라는 게 그냥 문제수 몇 개 맞았냐가 아니라 문제들마다 얼마나 밀도 있게 강의를 드렸는지 좀 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다 좀 뽑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제가 약간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볼 텐데요. 1번 문제를 보면, 여기 그 건강식이 실천 프로그램 계획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보면 핵심은 그 적용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강증진 모형을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증진 모형의 모형을 도식을 그대로 그려놓고 이 안에 나오는 빈칸의 기억과 니은을 채우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해당 문제는 보시다시피 실전 모의고사에서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을 정확하게 다뤄드렸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팬더의 모형이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 팬더의 모형이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모형을 딱 찍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나 또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해당 모형이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연습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게 돼야 실전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론에서 공부한 것만이 아니라 문제 풀이를 할 때 접했던 내용들을 바로 답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번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5번 문제 보면 변화 단계 모형이에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운동 프로그램의 계획서, 2024년 운동 프로그램 계획서에서 자, 여기에 이제 인과관계에 따른 목표 설정이라든가 운동 실천, 행위 변화 단계와 관련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변화 단계, 계획 전 단계, 계획 단계의 의미를 순서대로 서술할 것, 그리고 니은과 디귿에 알맞은 순서대로 쓸 것,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이런 문제였는데 자, 사실 여기 이제 파이널 3회에서 변화 단계 이론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강의를 드리는데요. 자, 이제 변화 단계 모형 관련된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론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론은 변화 단계 이론 사실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죠. 제가 다시 돌아봐도 문제를 낼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선생님들에게 막 부탁을 하고 있죠. 네, 이거는 나올 거다. 이건 나올 거니까 꼭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7번을 보면요. 7번. 네, 7번 문제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의 진단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 문제의 경우도 보시면 ADHD의 진단에 대한 것은 문제가 실제 문제에서 ADHD의 부주의와 과잉 행동 그리고 무엇이 나타나는가 충동성이 나타난다. 뭐 충동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였고 그다음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런 이제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빈칸의 내용들을 쓰고 그다음 디귿과 리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답하는 게 서술하는 게 문제였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파이널 2회차에서 사실 파이널에서 모의고사로 풀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죠, 여러분. 왜냐하면 시험 바로 직전에 해당 문제를 연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ADHD. ADHD의 약물요법으로 현재까지 출제됐던 대표적인 문제는 다 뭐냐면 메칠페니데이트. 자, 이게 기출이 됐던 게 뭐 최근 한 5년 사이에 출제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올드 패션의 그런 기출이에요. 그래서 ADHD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메칠페니데이트를 사용하는 것, 그것의 부작용, 거기서 이제 약을 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고, 에 대한 문제예요. 메칠페니데이트는 뭐죠? 중추신경 자극제, 중추신경 자극제. 네,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를 연습할 때는 이제 요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 제가 다른 것도 더 예측을 했었어요. ADHD에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진단과 진단 기준 그리고 그 약물의 사용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약물들을 이렇게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자 DSM-5TR의 진단 기준에 따라서 기입하시오서 기입하는 문제 안에 여러분 딱 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하고 똑같죠? 네,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를 낸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 이거를 연습을 해보지 않고 정확하게 모르면, 연습해보지 않으면, 정확히 모르면 답 못 쓴다. 시험장에서 헤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게 뭐죠?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력 결핍 또는 부주의가 답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과다 행동 또는 과잉 행동, 충동성. 충동성이죠. 충동성. 올해 출제된 정확히 충동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에 대한 겁니다. 충동성. 자, 같이 이렇게 답을 써봤으니까 더 정확하게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것의 이 증상이 몇 개월간 지속된다? 6개월간. 네, 시험에 나왔던 그대로 문제를 예측을 해서 같이 풀어봤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잘 맞추셨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어서 여기 이제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3교시 2번 문제예요. 3교시 2번 문제. 자, 여기 좀 넘겨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 자, 3교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3교시 2번 문제. 자, 어떤 문제냐면 비용 편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용 편익. 자, 보시다시피 금연 프로그램의 평가 계획서에서 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무엇인가? 자, 여기에 이제 평가 방법에 있어서 평가 영역이 투입 평가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생략돼 있고요. 기억에 들어가는 게 경제성 평가 또는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이고 거기 밑에 비용 효과 그리고 니은에 들어가는 게 정확한 정답으로 비용 편익 분석이죠. 비용 편익 분석.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파이널 모의고사 2회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 안에 보건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강의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아이고.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비용 편익에서의 화폐 단위는 결과 측정 지표가 된다. 그렇죠? 비용 편익 분석에서. 자, 이게 사실 이때 처음 한 게 아니고 이전에 파이널 이전에 실전에서도 다뤘었어요. 편익이 베네핏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트 베네핏 어널라이시스에서 CBA 이렇게 코스트 베네핏 어널라이시스에서 CBA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문제를 보시면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 그리고 비용 효용 분석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때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문제가 요게 나왔잖아요. 답으로 쓰는 게 이건데 이거 말고 비용 효과 분석이나 비용 효용 분석 지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비용 효과 분석이 있고 답으로 써야 되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었고 그리고 혼돈되는 하나가 뭐냐면 비용 효용 분석이에요. 그럼 이제 요 헷갈리는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감별을 하는가가 시험에서 오답을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제가 강의를 드렸던 거예요. 네, 다시 보니까 참 재밌죠. 네. 네, 이 영상을 그리고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은 25년도를 대비해서 함께 공부할 때도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트렌드를 잘 맞춰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예측하고 그리고 답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몇 번 문제를 보냐면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3교시의 3번 문제에서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에 대한 것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출제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에서 사회보험과 그다음 니은과 디귿에 들어가는 빈칸의 내용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 그런 쟁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8회에서요. 실전 모의고사 8회면 이제 파이널 3회 바로 직전의 모의고사인데 건강보험의 구조라든가 또 실전 모의고사 6회에서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강의로 아름답게 드렸죠. 자, 그래서 강의된 내용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선생님들 여기 이제 의료보장의 기본 구조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네, 요것만 잘 들으셨어도. 네, 의료보장과 또 하나는 뭐죠? 소득보장. 네,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사회보장으로 보죠. 강의 때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론에서 강의했던 거를 문제풀이에서 다시 다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딱 문제에서도 여기서의 포인트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8회의 이번의 포인트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지, 그리고 그 급여 제공 방식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사회보장. 이렇게 분류되는 것도 아실 것이고, 근데 의료보장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의 경우는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내고,
근데 되게 중요한 거를 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이런 게 실제 시험에 대비할 때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답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들 음성이 들린다고 음성 지원이 된다. 공부를 같이 문제를 풀고 해설 자료를 학습하고 연습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게 되면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게끔 풀려진다. 네,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다시 이렇게 영상을 잘라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니까 되게 이렇게 처음엔 민망하던데 사실 했던 거 그대로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의 그 흐름 속에 함께 공부했던 선생님들은 얼마나 내용을 잘 알고 답을 쓰셨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요번에 이제 4번 문제가 정신간호의 문제인데 내용이 이거예요. 자, 보면 기억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살아나는 숫자가 떠올라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살아나는 숫자가 생각날 때마다 죽지 않으려고 7이라고 계속 말한다. 이게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기본 강의부터 뭐 이론 강의까지 반복적으로 많이 다뤘던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디귿의 양리작용과 관련된 두 가지를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요 내용들도요. 사실 파이널 3회에 보게 되면 항우울제와 관련해서 항우울제의 종류가 클래스가 구분이 되잖아요. TCA와 SSRI 두 가지를 감별해서 알아둬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한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약물요법을 적용하려고 틀릴 리가 없대요. 했는데 신부전 치료 받고 있어서 TCA가 아닌 SSRI를 처방했다. 그럼 이게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아시지만 TCA와 SSRI를 이렇게 비교하거나 두 가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 참 반복됐던 그런 학습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거를 쓰면 심장하고 뭔가 관련이 있나 보다. 그죠? 여기 문제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들어보시면 TCA와 SSRI의 두 가지 비교에서 사실 효과에 대한 비교만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그 비교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럼 얘를 쓰면 관련이 없나 보다. 다 할 거예요, 다. 근데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잘 써내는가가 관건이죠. 자, TCA에서 나타나게 되는 뭐가 있죠?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되게 중요해요. 그 영역 그냥 대충 다뤘다가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거다. 예컨대 약물의 효과를 문제로 낸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기출 해설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약물의 효과가 항우울 효과, 항강박 효과 이런 이제 효과들을 답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이제 항아드레날린 또는 항세로토닌 각각의 그 효과라든가 작용들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처리할지 상당히 좀 모호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제에서 TCA나 SSRI나 마오 이니비터나 이렇게 항우울제에 쓰여지게 되는 약물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뤄드렸는가가 참 중요하죠. 예,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항우울제에 대한 설명들을 반복적으로 다뤄드리고 자, 또 하나 더 보면 그 외에도 보시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에 8번에서 사망계 항우울제 처방 시 기대 효과. 그러니까 이게 처방할 때 기대 효과라는 게 약물의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것을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이 약물들이 어떤 약물들이 출제될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다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게 출제된 문제와 그다음 분석의 결과들을 강의 내용들을 직접 보시면서 보시니까 좀 재밌죠. 네, 제가 이제 지역과 정신을 주로 보여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성인과 여성 아동 같이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에스더 이진 교수님을 제가 초빙해가지고 영상을 초빙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